특수대학원은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 또는 주말에 수업을 듣다 보니 직장인 대학원 또는 시간제 대학원으로 불립니다. 일반 대학원과 다르게 논문 없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5학기가 걸리며 학술학위가 아닌 전문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특수대학원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 조건을 이제부터 학교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 제출, 학점 추가 이수, 연구보고서 제출, 작품 발표, 졸업시험 등 다양합니다. 대학원 종류의 경우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신학대학원, 공학대학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상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법무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이름이 유사한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 사회복지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고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은 특수대학원입니다. 이름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대학원생은 보통 교수님 랩실 소속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특수대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고객이고 교수님 눈밖에 있기 때문에 터치가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원우회실 및 도서관 등에서 편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둘째로 논문이 학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 중심의 연구 지식이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나가기 때문에 자퇴를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장점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는 인프라로 이직 및 세미나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명문대 한정으로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워라밸 직장을 얻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벌 세탁은 불가능합니다. 학벌 세탁만을 목표로 들어올 경우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백수나 다름없는 풋내기 학부 졸업생이 학벌 세탁만을 위해 오는 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뻘짓이며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등록금이 학기당 500만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직장인 타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사비를 부담하는 편입니다. 돈만 주면 간다, 노는 분위기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대학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강의를 진행해주는 교수님이 주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일반 대학원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현직자들이 오는 편이라 인맥의 질이 다릅니다. 이직이라든지 타 업계로 전출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 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한 토론 가십거리를 수업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레포트를 내긴 하나 연구자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내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더 궁금해하며 질문이 많습니다. 공부는 다가 아니라면서 일반 대학원생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발표 위주의 수업이 많습니다. 사제지간이라기보단 학생이 곧 고객이자 학문의 비즈니스적 관계입니다. 교수와 학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라기보다는 친한 친구 느낌입니다. 직장인 대학원은 일과 병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대학원을 다니려면 평일에 최소 5시 30분에는 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칼퇴근이 힘든 직장인이라면 이 시간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학원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며 장학금 혜택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또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기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현실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들여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얻어가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장을 병행하며 석사를 따는 건 공부에 대한 열정 및 체력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원을 알아볼 때 논문 제출이 필요 없는지, 야근이나 행사로 대학원을 빠질 때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출신 학부, 전공 학점 중요시 보지는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얼마나 협조해주는지, 학비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체력, 멘탈 등을 떠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어 강점을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 대학원 수업은 결국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 공부이기 때문에 학업 계획서에 수업보다는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고 싶은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연구 대상 섭외가 가능한 연건임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학업 계획서대로 반드시 졸업 논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를 할 줄 알고 해당 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교수님은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방향성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마라톤 같은 장기전입니다. 특히 직장과 병행하는 경우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꼭 같은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석박사가 계시다면 친하게 지내면 멘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입니다. 모든 발표, 논문 등에서 표절을 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기면 안됩니다. 각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핵심 사이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 입학준비위원회입니다. 알콩달콩과 합격 스펙 오픈 게시판을 보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국내 최대의 대학원 커뮤니티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박사넷입니다. 교수를 평가하고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고발하는 사이트로서 지도교수의 역량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전국대학원입니다. 전국대학원에 대한 필수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입니다. 대학원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